네,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우리 교환 디자인 플러스 세 번째 컬러와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내용 정리도 다 했고 도식화도 다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도식화된 내용을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이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어떤 컬러감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물론 컬러나 이미지가 조금 예쁘게 꾸미는 것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예쁘게 꾸미는 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내 내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활용해야지 단순히 예쁜 장치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미지를 쓸 때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맞춰서 잘 전달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씩 활용을 해야겠죠. 이 이미지 활용한 것은 제가 사례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의 정의를 이렇게 이 텍스트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 텍스트로만 써도 내용은 전달이 되지만, 어떤 얼음을 깨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 뭔가 얼음에 관련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사람들은 이 전체의 이미지를 보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뭐였지? 뭔가 좀 얼음 그런 거랑 관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잔상 효과가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내가 조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깔아주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이해도 쉽고 기억도 잘 되는 교환이 되는 거겠죠. 또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이 우리 앞에서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텍스트 정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도형 안에 넣었을 때 조금 더 잘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도형 안에만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경에 이러한 활동 어떤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들, 뭔가 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역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이미지들을 뒤에 배경으로 깔아서 좀 더 이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장치로 이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요것은 이제 각 그 내용별로 이 내용에 맞게 앞에 우리가 아이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 하나의 다양한 이 내용들을 조금 아이콘 하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만 참여자한테 맞는 활동을 정하라가 아니라 뭔가 참여자가 좀 돋보이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돋보기를 보여주고, 강사가 시범을 보인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듯한 아이콘을 쓰고, 아, 이것만 봐도 뭔가 음악에 관련된 거구나. 아, 이건 뭔가 말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기도 좋고 내용 이해도 잘 되고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을 활용을 할 때 또 너무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면 안 되고 이 컬러감도 너무 다양한 컬러를 쓰면 조금 정신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법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더라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컬러는 웬만하면 세 가지 컬러감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색깔, 빨주노초, 파란불을 다 활용을 하면 조금 내용도 분산되고 시선도 분산되고 뭔가 좀 산만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메인 컬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메인 컬러는 한 가지 그리고 그것과 조금 보색 계열의 뭔가 좀 강조할 수 있는 색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 본문 내용을 쓸 때 쓸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 뭐 이런 형태로 좀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르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한 그런 교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업체 컬러를 활용하면 좋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강의하러 가는 그 기업에 그 컬러가 있죠. 로고에 컬러가 있습니다. 삼성이면 블루 계열이고 SK면 이제 붉은 주황 요런 계열의 노랑과 주황 요런 계열 있죠. 그런 컬러를 메인 컬러로 활용을 하고 그것과 보색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컬러, 그레이나 블랙 컬러를 이렇게 가져가면 훨씬 더
그 기업에 맞춰서 내가 강의를 준비했구나를 이제 고객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겠죠. 혹은 교육업체 컬러를 활용하거나 내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컬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굉장히 비즈니스컬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좀 그거에 맞게 블루 컬러나 뭐 이런 좀 비즈니스컬한 아니면 아예 무채색의 이런 컬러를 활용해도 좋고, 반면에 내가 조금 뭔가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하고 또 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너무 비즈니스컬한 것들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계열의 색감, 뭐 노란색, 주황색, 뭐 이렇게 좀 따뜻한 초록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내용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활용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여야 돼요. 예쁘다고 그냥 어떤 예쁜 사람 얼굴 하나 가져다 놓고 뭔가를 이렇게 작성을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아이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가져오실 때는 이거를 무단으로 써도 되는지 저작권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인물은 초상권이 있는 사진인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가져오실 때는 무조건 고화질로 이런 것들이 다 깨지거나 비율이 안 맞거나 이러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화질과 그다음에 깨지지 않는 것들로만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컬러감 잘 못하는데 뭐가 예쁜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제가 디자인을 막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또 제가 교환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고 해줘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색감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내가 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이트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컬러는, 나는 컬러감은 진짜 별로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컬러 콤보스나 컬러 헌트에 들어가셔서 요것들의 이 지금 배색되어 있는 이 배색의 컬러감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환에 메인 컬러와 붓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에서 컬러, 컬러 콤보스 먼저 할까요? 컬러 콤보스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컬러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콤보가 있습니다. 콤보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색 조합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초록색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에는 뭐 이런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색 조합을 해놓은 거죠. 나 이번에 좀 비즈니스컬한 걸 하니까 나는 좀 이렇게 블루 계열로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메인은 요 색으로 하고 이 나머지 색깔은 좀 이걸로 써야겠다. 혹은, 나 약간 좀 붉은 계열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이 색에 대한 색상 코드가 있습니다. 이 색상 코드를 가져가셔서 PPT에서 그대로 이것들을 이제 입력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캡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거기서 바로 스포이드로 우리가 요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색감을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삽입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저 컬러 콤보스 창을 인터넷에 켜놨잖아요. 그러면 스크린샷으로 가셔서 여기 지금 요게 고창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캡처가 돼서 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지금 여기 색상이 캡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요거 색깔을 그대로 쓰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도형을 하나 가져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가셔서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얘가 바로 요 색깔로 바뀌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가져오고 싶은 컬러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똑같이 컬러 헌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캡처를 떠오거나 아니면 여기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내 PPT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이제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게 요 이제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픽사비라고 치면 요렇게 무료 이미지 다운받을 수 있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내가 만약에 소통하는 모습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통에 관련된 키워드를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게티 이미지 뱅크는 또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지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거는 유료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료도 몇 장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주의는 그렇습니다. 무료로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한두 가지는 유료로 구매를 해서 그것들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유료거든요. 어디 가도 미리 캔버스도 그렇고 게티 이미지 뱅크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유료야. 근데 유료에서 찾기 힘들어서 유료로 돈 주고 쓰고 싶지 않아서 이게 무료를 계속 찾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근데 강사는 또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시간당 타임비를 받고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우리 애가 좀 지향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돈을 주고 활용하게끔 대신 돈을 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골라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이미지도 여기 들어가 보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으면 그 이미지의 배경을 좀 제거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미지의 뒷배경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이미지 있는 그 하나만 좀 쓰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이미지를 뒷배경을 좀 제거해주는 이런 사이트에 가서 이미지를 좀 배경을 제거해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리무브라고 한번 쳐보면 여기 이미지 배경 제거, 투명 배경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배경을 이제 지우고 싶다고 하는 사진을 지금 여기 보이면 보이시죠? 뒤에 있는 배경이 다 지워지는 거. 여기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내가 배경을 지우고 싶은 것들을 사진을 이제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저는 만약에 어떤 사진이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뒤에 배경을 지우고 싶어 라고 하면 요거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진의 뒷배경을 지웁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이미지의 뒷배경이 제거되는 게 나옵니다. 점점 되고 있죠. 사실 이게 갤럭시에서도 뭐 배경을 지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화질 좋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배경이 지워졌죠? 이게 배경이 지워졌으면 이것을 내 컴퓨터로 다운받으면 내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필요 없고 이 인물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저희가 실습을 좀 몇 가지 더 해볼 건데요. 이미지 배경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그냥 쓰지 않고 투명 도형과 조합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일반 이미지, 이건 그냥 일반 이미지 위에다가 내가 투명 도형을 이게 투명도 설정되어 있는 도형을 이렇게 얹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텍스트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과정명을 쓰고 싶은데 이게 뭔가 잘 안 보여. 그럼 이럴 때는 투명 도형을 이렇게 불투명 도형 말고 투명 도형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잘 보이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쓸 때 투명 도형을 조합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거는 요 도형을 어떻게 하느냐.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면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투명도 보이시죠? 여기 투명도를 이렇게 내가 이 도형의 투명도를 어떻게 하겠다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이 투명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도를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혹은 이미지 자체를 좀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 자체 그림 서식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그림 서식에 투명도로 가셔서 이게 이제 원래 이미지인데 이대로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텍스트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투명도를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과정명을 쓰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요거는 이제 하얀색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텍스트가 잘 보이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투명도 조절을 같이 봤고요. 이제 이부터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 자르고 싶다 하는 경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제 그림을 먼저 이미지를 삽입을 해 오는 거죠. 그래서 삽입을 해 온 다음에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거 이렇게 사각형으로 쓰고 싶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림 서식 누르시고 서식의 자르기에 가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습니다. 여기 도형에 맞춰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좀 자르고 싶네 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잡아서 이것들을 비율을 맞게 해주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거 말고 약간 요런 모양에 맞춰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것도 좀 물방울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형 자체에 내가 내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도형 자체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 하고 싶은 이미지가, 만약에 내가 이 사각형에 이 도형의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각형으로 가는 거죠. 이 사각형의 도형 서식에서 이제 채우기. 채우기를 가시면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한다라고 하면 그림 원본 삽입을 누르시고 파일에서 내 컴퓨터에서 이것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런 이미지를 이 도형 안에 넣겠다라고 하면 이 사각형 안에 도형이 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지를 우리가 텍스트 안에 그리고 이 슬라이드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실습을 더 해보면 요거는 이제 아이콘을 활용하는 건데요. 요 아이콘. 여기에 맞춰서 내가 아이콘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콘 아까 그 게티 이미지 뱅크나 뭐 다른 아이콘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좋긴 하지만 여기 PPT 자체에 있는 아이콘도 되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서 조금 많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삽입 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기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 및 전자제품도 있고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 상거래 나타내는 거, 의류를 나타내는 거, 표지 및 기호, 분석, 곤충, 뭐 차량, 도구 및 휴일도 뭐 있고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 관련된 것도 여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참여자의 느낌이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사람 모양을 삽입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게 맞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넣고 쓰시면 되죠. 여기에 우리가 그냥 하면은 또 잘 안 맞으니까 이런 도형 같은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도형에 채우기는 없고 윤곽선도 없지만 도형의 효과를 그림자로 정중앙에 그림자를 주게 되면 이거 어디 갔나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우고 흰색으로 채우고 이렇게 도형 효과를 주면 얘가 이렇게 예쁜 도형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고 이 두 개를 겹쳐서 쓰면 하나의 아이콘이 완성되는 거겠죠.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앞에 이렇게 붙여주면 예쁜 것들이 되겠죠. 또 얘랑 얘랑도 정렬을 맞추라고 그랬죠. 중간 맞춤.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넣어주면 조금 더 예쁜 그런 내용에 맞는 그런 교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이콘들은 이 PPT 버전에 따라 조금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PT 버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 컴퓨터에 이렇게 아이콘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걸 활용하시면 좋고 아니면 무료 아이콘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또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아이콘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미지를 쓸 때, 내용에 맞는 걸 써야 되지만, 이제 쓸 때, 이미지 색감이 너무 강하거나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앞에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게 잘 도드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미지 자체의 배경을 제거해서 그 위에 텍스트를 쓰거나 아니면 투명한 도형과 합체를 해서 좀 쓰거나 이렇게 쓰시면 좋고, 도형 안에 사진을 삽입할 수도 있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내 교환이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환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교환 디자인 프로세스도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교환 개발 실습인데요. 요 교환 개발 실습은 사실 저희가 만나서 하는 교육이면 제가 같이 봐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배운 내용들을 다 이제 동원하셔서 실제 개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시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 강의할 영역, 지금 우리 처음에 설계하셨죠? 설계하신 다음에 설계 내용을 다 교환으로 만들어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 시간 관계상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범 강의를 한 20분 정도로 시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그 자격증도 그걸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시강할 영역을
교환 내용을 정리하고 그 20분 분량의 교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을 개발을 하시고 이걸 다 개발하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비포 자료가 있고 그것을 이번에 이 과정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라고 비포 앤 애프터가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20분 분량의 교환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피드백도 해드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부분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잘 정리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딱 20분 분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1시간 혹은 2시간, 3시간, 8시간 강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시면 저희랑 할 때 한 번에 다 만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또 도움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